회사에 싫은 사람이 있나요? 네. 만약에 없다면 여태껏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가 싫어본 적이 없으시다면 당신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겁니다. 네,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사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기 미국에 있거나 저 제주도에서 뭐 민방집 하거나 동대문에 건물 주거나 하다못해 옆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그냥 지나가면서 한두 번 보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싫은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 반경 2m 안에서 같은 공기를 숨 쉬면서 회의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럴 때는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힘든 사람이 있다면, 싫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저 사람이 싫은데 그게 내가 문제지? 저 사람이 문제인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만약에 저 사람을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 또는 우리 회사의 사람들이 70, 80%가 그 사람이 전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건 내 문제라기보다는 왠지 그 사람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뭔가 성격이 이상하든가 뭐 조금 너무 잘난 척을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거라서 혹시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하다면 내가 손해이다. 그럼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 때문에 내가 속상하지 말자 하고 마음을 잘 정리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문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굉장히 관계가 불편한데 나만 불편해.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 그럼 이 경우는 내가 혹시 성격이 이상한 건 아닌지, 내가 혹시 관계를 잘 못 맺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 업무 능력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싫어하게 될 때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이제 몇 가지를 찾아볼 텐데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싫어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을 텐데 물론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은 거의 다 비슷하긴 해요. 어떤 사람은 막 나대는 사람을 싫어할 거고 어떤 사람은 어디 가나 막 자기 얘기만 한다든지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뒷담화하고 다닌다든지 분노도 좀 막 화를 버럭 내는 사람을 싫어한다든지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또 좀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조금 잘난 척하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근데 내가 왜 잘난 척하는 사람을 싫어했을까? 근데 뒤에 보면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사람을 싫어할 때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옛날에 싫어했던 사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또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컨대 이제 제가 옛날에 일할 때 화를 조금 잘 내는 선배가 있었어요. 뭐 화를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화를 가끔 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도 좀 불편하고 그 뒤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보면 왠지 그때 내가 조금 마음이 좀 상처받고 이랬던 게 떠올라서 회상되고 그래갖고 그 화내시는 분들이 조금 싫어지는 그런 경험을 좀 하거든요. 근데 어떤 군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에 갔는데 상사가 자기만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부하 직원한테는 안 그러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미움을 잔뜩 받다가 어느 날 내가 왜 그런지 오늘 상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선배님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래 많이 힘들었냐? 내가 사실은 부산에 술 먹으러 놀러 갔다가 거기서 싸움이 붙어갖고 죽을 뻔했었어. 그랬는데 네 고향이 어딘가 봤더니 부산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산에 붙자만 들어도 내가 아주 그냥 화가 나는데 네 고향이 부산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도 싫어져서 그랬던 건데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그때 부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때린 것도 아닌데 그 사람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부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고구마를 못 먹어요. 그래서 왜 고구마를 못 먹어요? 그랬더니 그 맛있는 고구마를 그랬더니 고구마 먹고 토한 적 있어요. 체한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구마 먹고 체한 적 있으면 고구마를 못 먹어요. 신체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은 청국장을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청국장 먹고 얹혔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어떤 상처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막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어떤 경향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과거에 아픈 상처 또는 과거에 싫었던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싫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열등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뭔가 열등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열등감을 자꾸 자극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이 조금 약간 저질이라 체력이 강하지 못해요. 야근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예전에 이제 같이 일하던 동료가 나 어제 밤새고 일했어. 그냥 밤새고 일하고 조용히 일하면 되는데 꼭 다음날 와서 나 어제 밤새고 일했는데 일이 잘 돼갖고 막 진짜 칭찬받고 좋았어.
난 밤새고 일도 못하는데 왜 자랑이야. 진짜 잘하면 되지. 이제 이러면서 혼자 열등감을 느꼈지만 어떤 사람은 저는 체력으로 느꼈지만 어떤 사람은 학벌로 느낄 수도 있고 인물로도 느낄 수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존심이 상해. 자꾸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아서 싫어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상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거 오늘 10시까지 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주는 거야? 회사 일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 내 말이 틀려 맞아. 맞지? 맞아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좀 기분이 상하네요. 뭐 이렇게 자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든지.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림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잘난 척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분이 잘난 척하는 걸 봤어요. 내가 이번에 뭐 잘해갖고 과장님이 칭찬해서 너무 좋았어. 막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보면 충분히 칭찬해줄 법한 일인데 왜 저렇게 과시하지? 좀 우습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속으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의식에 깊이 이것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해서 이제 깊숙이 감춰둔 인격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걸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그림자는 내가 억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불편하고 별로 좋은 감정을 갖기가 어렵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리광 잘 부리고 징징대고 이런 사람 싫어한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너는 맞이잖아. 맞이가 징징대면 어떡해. 항상 의젓하게 언니 노릇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징징대는 애를 보면 나는 징징대고 싶어도 엄마가 하지 말래서 참았는데 너는 맘대로 징징대네? 싫은 거죠. 그런 식으로 나도 모르지만 아주 깊숙한 나의 무의식 안에 있는 그림자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내가 왜 싫어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 문제에 거리를 두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생길 테니까. 근데 사람을 싫어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안 보이면 되는데 내 앞에 보이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런 감정이 생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행복감, 기쁨, 즐거움 이런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감정을 소화하면서 살아야겠어요. 근데 이 감정이 이렇게 소모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직장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싫어가지고 계속 막 싫은 거죠. 근데 이 싫은 것은 몸에도 반응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오면 막 이렇게 몸이 움츠러들고 에너지 파장을 느낄 수조차 있거든요. 일에 집중도 떨어지고 막 그냥 화가 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일 끝나면 집에 조용히 가면 되는데 집에 안 가고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이러다가 집에 가서 이제 배우자가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어떻게 내가 힘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술 좀 마셨다고 그러냐면서 집에서 싸움이 난다든지 뭐 이런 예기치 않은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거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으로 사는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저도 사람을 싫어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2년간 고민했는데 그 사람이 싫고 내가 그 사람 싫어하는 것도 싫고 막 어쩔 줄 몰라서 너무너무 힘들면서 한 2년간 고민했는데 이제는 한 세월이 10년쯤 흐르고 나니까 뭐 내가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이제 넘길 수 있게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너무 이제 안 맞는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 너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면 그냥 그리고 관계 개선의 여지도 없다면 딱 업무적인 관계 위에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내는 게 현실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얘기를 해서 뭔가 오해를 풀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한번 진심으로 얘기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잘못 생각했던 것, 꼬였던 것이 뭔지 얘기를 하면 오해를 풀고 오히려 그런 계기를 통해서 더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이런 용기를 내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지만 용기 내서 얘기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